슈퍼히어로 장르에서 주인공만큼이나 영화의 무게감을 만들어주는 건 강력한 악당들이죠.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의 베스트 7을 준비해봤습니다. 일주일간 도깨비.kr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투표로 선발해주신 7명의 악당들을 기본으로 해서요, 선호도가 아닌 여러가지 주제의 다른 순위들을 함께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순위는 잠시 보류하고 투표로 선발된 최고의 악당 7명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순위는 가장 오래된 악당, 누가 가장 선배일까요? 코믹스 원작을 기준으로 가장 늦게 데뷔한 막내 악당은 윈터솔저입니다. 2005년 1월 캡틴 아메리카 코믹스 1편에서 처음 등장을 했었는데요. 윈터솔저가 된 원래 인물인 버키는 1941년에 등장했지만 악당으로 데뷔한 건 지금부터 10년 전이었습니다. 윈터솔저보다 선배는 1993년에 데뷔한 베인이고요. 울트론이 1968년, 그린 고블린이 1964년, 로키가 1962년입니다. 가장 오래된 최고 선배 악당은 지금부터 무려 75년 전인 1940년 4월에 데뷔한 조커와 렉스 루터인데요. 조커는 코믹스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 카메오 수준으로 등장했던 걸 감안하면 렉스 루터가 가장 선배인 원조 악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 선배 2명이 모두 DC 코믹스 소속이니까요. 만약에 악당들의 동문회가 있다면 DC 코믹스가 힘을 좀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렉스 루터는 렉스 코오퍼레이션의 소유주인 억만장자의 천재적인 비즈니스맨, 과학자, 그리고 발명가이자 철학가이기도 한데요. 선과 악이 바뀌었을 뿐이지 DC 세계의 배트맨이나 마블의 아이언맨과 비슷한 인물이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흥행 성적으로 알아보는 최고의 흥행 악당입니다. 슈퍼히어로 중에서는 아이언맨이 53억 불로 1위를 차지했었는데요. 과연 악당은 어떨까요? 캡틴 아메리카 윈터솔저 한 편에만 출연했던 윈터솔저가 7억 불로 최하위를 차지했고요. 슈퍼맨 1, 2편과 슈퍼맨 리턴즈에 출연했던 렉스 루터는 다작 출연에도 불구하고 8억 불로 6위에 랭크됐습니다. 다크나이트 라이즈와 배트맨과 로빈에 출연했던 베인이 13억 불로 5위, 어벤져스 2편의 울트론이 14억 불로 4위, 배트맨 1편과 다크나이트 2편으로 14억 1000만 불을 벌어들인 조커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토르 1, 2편과 어벤져스 1편에 등장했던 로키가 26억 불로 2위를 차지했는데요. 1위는 스파이더맨의 영원한 숙적, 그린 고블린입니다. 그린 고블린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대물림하는 이런 독특한 설정 때문에 오리지널 스파이더맨 시리즈 1, 2, 3편에 모두 출연했었고요. 리부트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편에도 등장하면서 가장 많은 영화에 출연하고 가장 높은 흥행 기록을 기록한 최고의 흥행 악당이 되었습니다. 오리지널 스파이더맨 1편에서 윌리엄 데퍼가 착용했던 그린 고블린의 코스튬은 부속이 580개나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착용하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리부트에서는 이와 반대로 데인드란이 착용했던 코스튬은 무게만 20kg가 넘고요. 파츠가 적은 대신에 전동 드릴 없이는 벗을 수 없는 구조였다고 하는데요. 스파이더맨과 마지막 사투를 벌였던 시계탑 장면은 한여름에 촬영이 됐었는데요. 단 하루 촬영을 마치고 데인드란의 몸무게가 3kg가 넘게 줄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린 고블린은 가장 흥행한 악당이기도 하지만 촬영에서 가장 고생한 악당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악당이라고 하면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다면 힘으로 순위를 매긴다면 누가 가장 강력한 악당일까요? 힘과 파괴력을 비교하는 데는 여러가지 지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제일 단순하게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두뇌로 승부하는 조커와 렉스 루터가 힘으로는 제일 약한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윈터솔저인데요. 강화된 신체 능력과 인공팔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괴력을 발휘한 악당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린 고블린은 코믹스 설정상으로는 9톤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베인은 15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외의 2등은 로키인데요. 무려 50톤을 들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신격으로 묘사되어 있는 설정이나 원래 토르와 같은 아스가드리인이 아니라 프로스트 자이언트 종족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설득력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파괴력으로 따졌을 때 독보적인 1위는 울트론입니다. 설정상으로 100톤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엑스맨 울버린의 뼈대와 같은 아담한티움으로 만들어진 몸 때문에 파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점점 진화를 거친 울트론은 단지 몸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형태로 네트워크 어디에든 머물 수 있는 초인적인 존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번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묘사된 울트론 캐릭터는 피노키오 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울트론의 창조자인 토니 스타크는 제페토 할아버지, 울트론은 피노키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영화의 예고편에 사용된 음악도 피노키오의 음악을 차용했었습니다. 이 곡이 원래는 이렇게 밝은 곡이었습니다. 노래의 마지막 가사인 이 부분, 이 부분도 울트론 버전으로 하면 이렇게 어둡게 바뀝니다. There are no strings on me.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투표로 뽑아주신 최고의 악당 베스트 7입니다. 2위까지 순위를 빨리 말씀드리면 렉스 루터가 21표로 7위, 25표의 그린 고블린이 6위, 한 표 많은 윈터 솔저가 5위, 28표의 베인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부터는 격차가 조금 커지는데요. 울트론이 54표로 3위, 로키가 83표로 2위에 랭크됐습니다. 로키를 연기한 톰 히들스턴이 원래 오디션에서 지원했던 배역은 로키가 아니라 톨이었었습니다. 톨 역을 위해서 10kg 가까이 체중을 늘리고 트레이닝까지 받았었다고 하는데요. 잠깐 톰 히들스턴의 톨 오디션 장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톰 히들스턴은 결국 로키에 캐스팅되었고요. 늘렸던 몸무게를 다시 10kg 감량하면서 그 배고픔의 절박함을 로키 캐릭터를 연기하는 데 반영했다고 전해집니다.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1등은 많은 분들의 예상대로 혼돈과 카오스의 아이콘 조커가 최고의 슈퍼빌런 1위를 차지했습니다. 655표 중에서 절반 가까운 292표를 차지했었고요. 중복 투표를 감안하면 투표에 참여하신 거의 모든 분들이 뽑아주신 최고의 악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What happened? Your balls drop off? 1대 조커는 1960년대 배트맨 TV 시리즈에서 캐서 로메로가 연기를 했었고요. 2대 조커는 1989년 오리지널 배트맨 1편에서 잭 니콜슨이 연기했었습니다. 잭 니콜슨의 조커는 끔찍한 일을 일삼는 악한이긴 하지만 항상 익살과 웃음을 잃지 않는 독특한 캐릭터를 선보였는데요. 그의 골든글로브에서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You're crazy. Why so serious? 이제는 다크나이트의 히스레저를 빼놓고는 조커를 얘기할 수 없을 텐데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철저한 완벽주의자로 알려져서 배우들의 애드립을 극단적으로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히스레저에게는 많은 자유도를 허락했다고 하는데요. 조커가 유치장에서 박수를 치는 저 장면이나 병원 건물에서 폭파 스위치를 만지작거리는 이 장면은 히스레저의 애드립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히스레저는 조커의 메이크업도 본인이 직접 고안했다고 하고요. 영화의 일부분을 직접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공중파를 해킹하고 방영되는 조커의 협박 비디오가 2번 나오는데요. 두 번째 영상은 히스레저가 직접 감독하고 촬영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I'm a man of my word. 히스레저는 조커 연기로 슈퍼히어로 장르 역사상 최초로 아카데미 연기상을 수상한 것은 물론이고요. 그의 골든글로브와 미국 비평가 협회상을 비롯해서 총 60여 개의 영화제와 시상식에서 연기상을 수상했었습니다. 아마도 최고의 슈퍼빌런 투표를 몇십 년 뒤에 하더라도 조커와 히스레저의 이름은 절대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And here we go. And rest well, my dear. We'll send you our love. Hope there's a movie crew in heaven waiting for you. And rest well, my dear. We'll miss
슈퍼히어로 장르에서 주인공만큼이나 영화의 무게감을 만들어주는 건 강력한 악당들이죠.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의 베스트 7을 준비해봤습니다. 일주일간 도깨비.kr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투표로 선발해주신 7명의 악당들을 기본으로 해서요, 선호도가 아닌 여러가지 주제의 다른 순위들을 함께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순위는 잠시 보류하고 투표로 선발된 최고의 악당 7명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순위는 가장 오래된 악당, 누가 가장 선배일까요? 코믹스 원작을 기준으로 가장 늦게 데뷔한 막내 악당은 윈터 솔저입니다. 2005년 1월 캡틴 아메리카 코믹스 1편에서 처음 등장을 했었는데요. 윈터 솔저가 된 원래 인물인 버키는 1941년에 등장했지만 악당으로 데뷔한 건 지금부터 10년 전이었습니다. 윈터 솔저보다 선배는 1993년에 데뷔한 베인이고요. 울트론이 1968년, 그린 고블린이 1964년, 로키가 1962년입니다. 가장 오래된 최고 선배 악당은 지금부터 무려 75년 전인 1940년 4월에 데뷔한 조커와 렉스 루터인데요. 조커는 코믹스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 카메오 수준으로 등장했던 걸 감안하면 렉스 루터가 가장 선배인 원조 악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 선배 2명이 모두 DC 코믹스 소속이니까요. 만약에 암을 로키 캐릭터를 연기하는데 반영했다고 전해집니다.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1등은 많은 분들의 예상대로 혼돈과 카오스의 아이콘 조커가 최고의 슈퍼빌런 1위를 차지했습니다. 655표 중에서 절반 가까운 292표를 차지했었고요. 중복 투표를 감안하면 투표에 참여하신 거의 모든 분들이 뽑아주신 최고의 악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What happened? Your balls drop off? 1대 조커는 1960년대 배트맨 TV 시리즈에서 캐서 로메로가 연기를 했었고요. 2대 조커는 1989년 오리지널 배트맨 1편에서 잭 니콜슨이 연기했었습니다. 잭 니콜슨의 조커는 끔찍한 일을 일삼는 악한이긴 하지만 항상 익살과 웃음을 잃지 않는 독특한 캐릭터를 선보였는데요. 그의 골든글로브에서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You're crazy. Why so serious? 이제는 다크나이트의 히스레저를 빼놓고는 조커를 얘기할 수 없을 텐데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철저한 완벽주의자로 알려져서 배우들의 애드립을 극단적으로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히스레저에게는 많은 자유도를 허락했다고 하는데요. 조커가 유치장에서 박수를 치는 저 장면이나 병원 건물에서 폭파 스위치를 만지작거리는 이 장면은 히스레저의 애드립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히스레저는 조커의 메이크업도 본인이 직접 고안했다고 하고요. 영화의 무게만 20kg가 넘고요. 파츠가 적은 대신에 전동 드릴 없이는 벗을 수 없는 구조였다고 하는데요. 스파이더맨과 마지막 사투를 벌였던 시계탑 장면은 한여름에 촬영이 됐었는데요. 단 하루 촬영을 마치고 데인단의 몸무게가 3kg가 넘게 줄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린 고블린은 가장 흥행한 악당이기도 하지만 촬영에서 가장 고생한 악당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악당이라고 하면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다면 힘으로 순위를 매긴다면 누가 가장 강력한 악당일까요? 힘과 파괴력을 비교하는 데는 여러가지 지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제일 단순하게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두뇌로 승부하는 조커와 렉스 루터가 힘으로는 제일 약한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윈터 솔저인데요. 강화된 신체 능력과 인공팔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괴력을 발휘한 악당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린 고블린은 코믹스 설정상으로는 9톤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베인은 15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외의 2등은 로키인데요. 무려 50톤을 들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신격으로 묘사되어 있는 설정이나 원래 토르와 같은 아스가드리인이 아니라 프로스트 자이언트 종족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설득력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I'm glad you asked that because I wanted. 파괴력으로 따졌을 때 독보적인 1위는 울트론입니다. 설정상으로 100톤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엑스맨 울버린의 뼈대와 같은 아담한티움으로 만들어진 몸 때문에 파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점점 진화를 거친 울트론은 단지 몸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형태로 네트워크 어디에든 머물 수 있는 초인적인 존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번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묘사된 울트론 캐릭터는 피노키오 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울트론의 창조자인 토니 스타크는 제페토 할아버지, 울트론은 피노키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영화의 예고편에 사용된 음악도 피노키오의 음악을 차용했었습니다. 이 곡이 원래는 이렇게 밝은 곡이었습니다. I got no strings to hold me down, to make me fret or make me frown. I hit strings, but now I'm free. There are no strings on me. 노래의 마지막 가사인 이 부분, There are no strings on me. 이 부분도 울트론 버전으로 하면 이렇게 어둡게 바뀝니다. No strings on me.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투표로 뽑아주신 최고의 악당 베스트 7입니다. 2위까지 순위를 빨리 말씀드리면 렉스 루터가 21표로 7위, 25표의 그린 고블린이 6위, 한 표 많은 윈터 솔저가 5위, 28표의 베인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부터는 격차가 조금 커지는데요. 울트론이 54표로 3위, 로키가 83표로 2위에 랭크됐습니다. 로키를 연기한 톰 히들스턴이 원래 오디션에서 지원했던 배역은 로키가 아니라 톨이었었습니다. 톨 역을 위해서 10kg 가까이 체중을 늘리고 트레이닝까지 받았었다고 하는데요. 잠깐 톰 히들스턴의 톨 오디션 장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톰 히들스턴은 결국 로키에 캐스팅되었고요. 늘렸던 몸무게를 다시 10kg 감량하면서 그 배고픔에 절박 악당들의 동문회가 있다면 DC 코믹스가 힘을 좀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렉스 루터는 렉스 코오퍼레이션의 소유주인 억만장자의 천재적인 비즈니스맨, 과학자, 그리고 발명가이자 철학가이기도 한데요. 선과 악이 바뀌었을 뿐이지 DC 세계의 배트맨이나 마블의 아이언맨과 비슷한 인물이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흥행 성적으로 알아보는 최고의 흥행 악당입니다. 슈퍼히어로 중에서는 아이언맨이 53억 불로 1위를 차지했었는데요. 과연 악당은 어떨까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한 편에만 출연했던 윈터 솔저가 7억 불로 최하위를 차지했고요. 슈퍼맨 1, 2편과 슈퍼맨 리턴즈에 출연했던 렉스 루터는 다작 출연에도 불구하고 8억 불로 6위에 랭크됐습니다. 다크나이트 라이즈와 배트맨과 로빈에 출연했던 베인이 13억 불로 5위, 어벤져스 2편의 울트론이 14억 불로 4위, 배트맨 1편과 다크나이트 2편으로 14억 1000만 불을 벌어들인 조커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토르 1, 2편과 어벤져스 1편에 등장했던 로키가 26억 불로 2위를 차지했는데요. 1위는 스파이더맨의 영원한 숙적 그린 고블린입니다. 그린 고블린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대물림하는 이런 독특한 설정 때문에 오리지널 스파이더맨 시리즈 1, 2, 3편에 모두 출연했었고요. 리부트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편에도 등장하면서 가장 많은 영화에 출연하고 가장 높은 흥행 기록을 기록한 최고의 흥행 악당이 되었습니다. 오리지널 스파이더맨 1편에서 윌리엄 데퍼가 착용했던 그린 고블린의 코스튬은 구석이 580개나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착용하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리부트에서는 이와 반대로 데인 데안이 착용했던 코스튬은